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97회 실무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정보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회사명은 대한상사이고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사무기기와 관련된 매입과 매출은 모두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단기는 제10기이고요. 회계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기 위해서 분개를 해볼 건데요.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명을 함께 입력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번입니다. 7월 1일 거래이고요. 국제상사로부터 상품을 1,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50만 원을 당사의 당좌예금에서 이체하였습니다.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분개가 되지 않고요.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분개가 가능하죠. 먼저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선급금이라는 채권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선급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함께 입력해 줘야 하고요. 거래처는 국제상사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50만 원이 되겠네요. 차변에는 선급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겠고요. 대변에는 당좌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겠습니다. 당좌예금 150만 원 감소하는 거래입니다. 2번입니다. 7월 29일 거래이고요. 솔파전자의 외상매출금 3천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솔파전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요. 현재 회수를 한 거래가 되겠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을 회수했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당좌자산이 3천만 원 감소하겠고요. 회수는 보통예금으로 1,000만 원 회수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1,000만 원 증가하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차변의 당좌예금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한 2천만 원이 입금되게 되겠네요. 외상매출금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 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죠. 거래처는 솔파전자로 입력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8월 7일 거래이고요.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었고 영동상사에 6천만 원에 매각을 하고 대금 중 4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의 토지, 계정 과목이 나오겠고요.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취득원가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는 토지의 원래 가격, 취득원가 5천만 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6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4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4천만 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수령하지 못했죠. 미수금이라는 채권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차감한 2천만 원이라는 미수금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당좌자산의 증가이고요. 미수금은 반드시 거래처를 함께 입력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거래처 영동상사까지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변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이었던 토지를 6천만 원에 팔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나서 생긴 이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0만 원 발생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9월 16일 거래이고요. 당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로지스를 통해 상품을 킥으로 보냈습니다. 상품 운송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는데요. 영수증 증비 서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이겠죠. 공급가의 총액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금액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송 비용이 매입할 때 발생했다면 매입원가에 포함인데요. 현재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죠.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운송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때는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25,000원, 운반비라는 비용 발생,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25,000원 감소하게 되겠네요. 5번입니다. 10월 2일 거래이고요. 송정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송정상사의 외상 매출금 120만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2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원입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매출하고 받지 못한 금액인데요. 받아야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데 파산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게 되었죠. 그렇다면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서 120만원 감소하게 되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120만원만큼이 손실인데요. 대손 처리하기로 했는데 대손 충당금, 대손을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을 90만원 있다고 합니다. 잔액이 90만원 있기 때문에 전액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대손 충당금 잔액만큼은 90만원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만큼 대손 처리 금액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비용이 90만원 나왔어야 하는데 충당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90만원만큼은 비용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20만원에서 90만원을 차감한 30만원만 대손상각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입력해줘야 되는 계정 과목이고요. 거래처명 송정상사까지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반드시 잔액을 소진하고 나머지만 비용 처리해 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6번입니다. 10월 9일 거래이고요. 당사 영업부 건물의 수리 및 설치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 계정을 사용하고요. 화장실 타일 수선은 수선비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래 명세표가 있는데요. 합계 금액인 151만원 기억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금액은 150만원이 되겠고요. 화장실 타일 수선 비용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금액 151만원입니다. 수리 및 설치와 관련된 비용 중에서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 현재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모두 나온 경우이고요.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 연수가 연장된 경우인데 이럴 때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를 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이나 현상 유지와 관련된 경우의 지출이기 때문에 수선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치가 증대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 명을 사용하면 되고요. 건물 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의 증가이고요. 금액은 총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증가, 건물 150만원 증가하고요. 화장실 타일 수선은 수선비 계정으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선비 금액은 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이고요. 대금 모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감소되는 금액은 151만원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11월 20일 거래이고요. 판매부서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22만원과 직원부담분 22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습니다. 단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합니다. 직원의 급여에 포함된 세금을 처리할 때요. 직원의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내준다면 복지 혜택을 주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를 하고요. 직원이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현재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납부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복리후생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22만원 회사부담분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예수금을 납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하는데요. 유동부채의 감소 22만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보통예금 통장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44만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예수금은 부채인데요. 지금과 같이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부채의 감소로 차변에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11월 25일 거래이고요. 하은행으로부터 6개월 후 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차입은 자금을 빌려온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빌려온 돈인데요. 빌려와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는 당연히 보통예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2천만 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대변에는 부채도 증가하게 되겠는데요. 부채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차입금은 앞에 반드시 기간과 함께 나오는 계정 과목이죠. 1년 이내라면 단기, 1년 이상이라면 장기입니다. 현재 6개월 후의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요, 채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함께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거래처는 하나은행에서 빌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이라고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거래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데 오류가 발생되어 있는 전표를 수정하는 문제이고요. 전표를 수정하고 삭제 또는 추가할 때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명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5-1번입니다. 7월 18일 거래이고요. 영업부 건물 화재 보험료 2021년 4월 2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속분이고 82만 원을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거래인데 건물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으로 잘못 처리하게 된 경우죠. 그렇다면 올바른 분계는요. 차변에 보험료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고요. 금액은 82만 원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의 금액은 무엇으로 납부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변 계정 과목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겠네요. 5-2번입니다. 9월 20일 거래이고요. 금호상사에서 상품을 3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매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분계가 없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분계가 가능하죠.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품을 수령하기 전에 금액만 먼저 지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급한 돈, 선급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계약금 30만 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이라는 당좌자산도 30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선수금으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분계 수정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9월 20일 거래의 전표 조회에서 차변 선급금, 대변 현금으로 올바르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선급금은 거래처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명 금호상사까지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는 문제이죠. 입력 시 유의사항은 4번, 5번과 동일합니다. 6-1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보통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 이자는 15,000원이다. 결산일은 12월 31일을 이야기하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예금에 대한 이자이죠. 보통 예금에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인데 이때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겁니다. 수익의 발생은 차변이고요. 수익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받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이자, 미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미수 수익은 당좌 자산입니다. 15,000원 당좌 자산의 증가이고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이 15,000원 발생하게 되겠네요. 차변에는 당좌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영업 외 수익의 발생입니다. 2번입니다. 기말연재 현금과 부족 8만 원은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기중에 현금과 부족 8만 원이 있었는데요. 판명된 사유가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 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자가 사용한 금액은 모두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인출금은 자본금의 평가 계정인데요.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차변에 인출금이라는 자본의 평가 계정 감소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8만 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현금과 부족 8만 원을 상계 처리해 줘야겠죠. 현금과 부족을 대변에 기재를 해서 금액
8만원 기재한 후에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라지게 만드는 역분계, 반대분계를 했습니다.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인출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6-3번입니다. 4월 1일 거래이고요. 우리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연이율 5%로 12개월간 차입했습니다. 차입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자는 12개월 후 차입금 상환 시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산 분계를 하시오 했고요. 이자는 월할 계산합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먼저 계산해 볼 건데요. 원금이 3천만 원이 되겠고요. 연 이자율이 5%가 되겠죠. 1년에 5%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12개월간 차입했기 때문에 1년에 해당하는 5%를 곱해준 후에요. 현재 차입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내년 차기에 해당하는 2022년 3월 31일까지죠. 그런데 현재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단기에 해당하는데요. 올해에 해당하는데 차기에 해당하는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은 내년에 해당하는 이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올해에 해당하는 현재 이자는 4월부터 12월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는 총 9개월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5%를 곱한 후에 12개월 분의 9개월로 계산을 해주면요. 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 해당하는 이자는 112만 5천 원인데요. 차입금 상환 시에 갚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 차기에 3월 31일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12월 31일 분기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이자, 발생된 이자로 결산 정리분계를 해줘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금액은 112만 5천 원 비용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차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 처리를 해주고요. 유동부채의 증가입니다. 금액은 112만 5천 원이 부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바드라움과 단기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대손충당금은 거래처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회수 불가능하게 될 금액을 예측해서 대손충당 금액을 설정해 놓는데요. 현재 1% 금액만큼 대손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드러움은 매출채권이기 때문에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단기대여금은 매출채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 외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금액은요. 바드러움과 단기대여금을 시산표에서 조회한 후에 시산표에서 바드러움과 단기대여금 잔액을 조회하고요. 조회한 금액에다가 1%를 곱하게 되죠. 곱한 후에 전기에 설정해 놓은 대손충당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추가 설정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감을 해준 그 금액을 분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12월 31일자로 차변의 대손상각비,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상각비겠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단기대여금에 대한 상각비겠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대변에는 대손충당금도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겠고요. 대손충당금 다른 하나는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2월 31일자로 일반전표 입력에 계산을 해서 입력해줘도 괜찮고요. 자동분계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동결산분계는 결산자료 입력에 계산한 금액을 입력하고 F3 전표 추가를 해주면 되는 방법인데요. 실기 K랩 풀이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97회 실무 기출문제 풀이 여기까지고요.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